안녕하세요. 하나만의 정지혜 약사입니다. 최근에 암 환자들과 항암 치료에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이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 분들로부터 해당 약을 구할 수 있느냐는 연락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하고 저도 좀 많이 궁금해져서 관련된 논문과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고 공부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 효능이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아서 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이 먹는 약을 사실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사람이 먹어도 될까요? 지금 나오는 카더라 소문에 약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 실험을 진행을 하진 않았어요. 임상 시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능에 대한 것, 부작용에 대한 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먹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약을 샀을 때 나와 있는 안내문이 있어요. 그 안내문에도 사람은 복용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고 심지어 식용 동물에게도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랑 동물이랑 다른 생명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이 흡수되고 어디로 이제 들어가는지 그런 흐름이 달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맞을까요? 이제 ADM이라고 말하는데 흡수가 되고 어느 내가 아픈 장기에 분포가 되고 그게 약이 분해가 되고 제거가 되는 것까지의 과정을 보통 말을 하는데 사람의 몸 자체에서도 달라져요.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도 달라지고 그러면 아예 종이 다른 강아지와 사람 사이에서도 완전 다르겠죠. 그러면은 사실상 그 약 자체가 복용하는 동물, 우리 사람도 포함해서 동물에 맞게 이제 설계가 되어서 원래 나온다는 이야기신 거죠? 그렇죠. 보통 약의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임상 시험을 할 때에는 약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동물 실험들을 다 진행을 하게 되죠. 동물 실험을 해서 어느 정도 효능이 입증되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임상 시험, 즉 사람을 대상으로 1상, 2상, 3상 이렇게 하는 단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아지 구충제라는 게 사실 이 약이 나온 지 꽤 된 거잖아요. 한 며칠 안 됐죠? 갑자기 왜 이슈화가 됐는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실제로 항암 치료에 효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2003년에 논문이 하나 있었고 근데 사람으로 한 게 아니라 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항암제가 될 수 있는 후보물질이 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 진행된 임상은 하나도 없어요. 다른 동물들로 진행이 됐었고 우리나라에 유명하게 지기 시작한 거는 지난 수요일이었죠. 어떤 유튜버가 2018년 미국에서 어떤 한 남성이 항암 치료를 갖고 있는 와중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그 사람이 본인의 투병 활동에 대해서 계속 기록을 남기는 도중에 구충제를 먹었더니 완치가 되었다라고 영상을 만든 거죠. 저도 그 영상 봤는데 그거 보고서 실제로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나 조금 찾아봤거든요. 네이버 밴드, 뭐 산악회 아니면 뭐 이제 암 투병군이신 분들 한우에. 사이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 주변에 동물 약국 하시는 분들이 지금 되게 바쁘대요. 계속 전화 와서 약 없냐, 약 사가겠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서 실제로 그 약이 필요한 분들이 약을 못 사게 되는 경우들도 많대요. 이미 품절인 곳들도 굉장히 많고요. 제 주변에 카톡으로 본인의 지인이 혹은 가족이 암 투병 중인데 그 약을 먹고 싶다, 구하고 싶다. 그리고 정말 그게 팩트가 맞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심각하네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은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 이게 왜 암 치료에 효능이 있는지 제약회사는 정말 몰랐을까요? 일단 안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를 진행하는 데까지 많은 제한점이 있었을 거예요. 일단 이게 암치료 효능까지보다 항암제의 여러 가지 기전 중에 펜벤다졸이 하나의 기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003년에 안티캔서 리서치라는 논문에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항암제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펜벤다졸이 하나의 기전을 막음으로써 항암제 후보 물질이 될 수 있다. 근데 후보 물질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항암제까지 가는 데까지는 진짜 많은 시간과 돈과 이런 게 엄청 많이 들어요. 이제 제가 예전에 다녔던 로슈라는 제약회사가 지금 거의 전 세계 4위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사가 당뇨병 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1상, 2상, 3상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정말 이건 획기적인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막 엄청 스카우트도 많이 했어요. 이 사람한테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3상을 진행하는 도중에 임상이 실패했어요. 환자들이 죽었고 그래서 더 이상 임상을 진행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로슈는 정말 한 번 휘청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을 당했고 정말 그 다음 임상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시간, 돈, 사람에 대한 것들을 엄청 많이 손실을 입게 되는 거죠. 쉽게 이게 약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효능이 있고 입증을 하는 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 노력, 사람 엄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땐 정말 단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막말로 이야기하자면 모든 그 요소들이 맞아야 되는, 즉 아다리가 맞아야 되는, 안다고 해도 하고 싶다 해도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입증이 아직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암 환자가 그걸 사는 거를 막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암 환자 뭐 간절하니까. 저는 드시지 않도록 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마음은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제가 되게 어렸을 때 희귀난치성 환자로 판정을 받았었어요. 오진이었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절대적인 감정은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사망에 관련된 건 죽음에 관련된 거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만 먹으면 나을 수 있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블로그에서 보면 판매다주 말고도 그 사람 해왔던 패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환자가 사실 폐암에 관련돼서 전이가 되었다고 하면 암에도 종류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 암이 그 환자와 똑같은 유사한 형태로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일단 거기서도 대마초 오일, 비타민 E, 커큐민까지 같이 조합을 해서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되게 어렵죠. 대마초 오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진단을 받고 희귀의약품 센터를 가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판벤다졸만 무작정 구입해서 이게 다 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실제로는 약간 과학적인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드리기가. 기대를 하신 분들이 많았겠지만 아직은 좀 정말 이 사례가 하나의 시작이 되어서 입증이 되면 너무 좋을 텐데 이제 저희가 약사로서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은 부작용 부분이 되게 커요. 첫 번째로 항암 치료를 잘 받으셨던 분들이 이거 먹으면 완치된대라고 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것만 먹어서 암 치료를 제때 못 받을 경우가 생기면 굉장히 치명적이죠.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과 상의 없이 이걸 구입해서 먹으면 약과 약은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의 항암 효과가 더 커지면서 정상세포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되고요. 아직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임상시험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건 너무 걱정스러운 일인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에 막 사재기도 많이 유행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이 더 문제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 약을 정말 간절히 필요로 하는 누군가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쵸. 말씀하자면. 허가를 받은 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거는 굉장히 책임이 따르는 일이에요. 물론 허가 외 사항으로도 많이 쓰이는 케이스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굉장히 환자의 목숨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고요. 지금 엄청 난리라고 들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물의약품 약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문의 전화도 오고 찾아도 오고 도매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품절 사태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목숨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약을 원래 사용을 해야 되는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너무 사재기하면 사실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상태에 맞게 정말 전문가분들과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이제 약간 카더라고 아직 입증되지 않은 정확하게 말해줘 그분이 정말 완치되었을 수도 있고 그게 원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정말 부작용이 없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사재기 하시고 전화하시고 그런 분들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해는 가지만 지금은 아직 조금만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요. 그 약을 드신 분이 조합해서 먹은 그 요리치는 레시피가 있잖아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대로 먹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약을 결정을 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인종 간의 차별성도 있고요. 맞아요. 왜냐면 그분은 백인이었기 때문에 아시아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먹는 식습관에도 약은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와파린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는 김치를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초록식물을 많이 안 먹기 때문에 물론 샐러드도 있지만 큰 영향이 없지만 아시아인 같은 경우에는 와파린이라는 항응우제가 초록색 채소 때문에 그 농도를 되게 바뀐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식습관에도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 하신다고 해서 100% 효과를 보리라는 확신은 저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 영상을 만들 때 되게 조심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보고 나서 이렇게 빨리 많은 환우분들한테 퍼질지도 몰랐고 그런 근거가 없는 거에 대한 카더라와 사재기가 이렇게 빨리 일어날지 몰랐어요. 사실 암 환자니까 되게 더 빨리 터지는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아직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본인이 좀 더 즐길 수 있는 것에 더 아프다던가 그런 분들이 너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 혹시 만약에 주변에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그리고 아직은 허가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맹신하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컨텐츠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암 환자분들의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아픈 게 더 심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데 제한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지금 막 퍼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주변에서도 오고 막 카톡으로도 오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 의약품은 약국 외에서 개인이 사고 파는 거래는 모두 다 불법입니다.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실 거라 믿지만 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알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건강 관리를 찾기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카더라 소문 때문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고자 이번 컨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예민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되게 부정적인 조심스러웠어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지난 수요일 날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논문도 많이 찾아보고 아직은 좀 그 약을 쓰는 게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혹시 만약에 그렇지 않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외에도 또 다른 논문이나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저희 하나맛 채널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조사하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만나요. 안녕.